177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산을 주식과 부동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률 변동폭을 줄여서 인생의 굴곡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뭐 공모주 투자라든지 미국 배당주 투자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 자산을 몰아놓으면 상당히 나중에 이 변동폭의 리스크가 너무 커지지 않나. 지휘자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부동산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는 집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집은 투자가 아닌 것 같고요. 살아야 하니까. 그렇지. 네, 그거 말고 부동산에 투자는 주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죠. 아, 네. 리츠 주식?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브라운스톤님은 우리가 주식 내에서 하는 그런 분산 투자 있잖아요. 종목과 뭐 이런 뭐 경기의 민감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소용이 없다고 하시고 집중 투자해야 된다. 주식에는 집중 투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 분산 투자는 이제 자산이 아예 다른 거죠. 주식과 부동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라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반 부동산 반 뭐 이제 사람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좀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산의 한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한 95%가 부동산이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해서 5%도 안 되거든요, 주식이. 근데 이제 이 주식을 좀 더 이렇게 계속 늘려나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놓고 보면 수익률은 책에서는 주식이 더 높은 걸로 나오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현재까지는 부동산이 더 아, 높았죠. 그건 미국 주식 얘기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고도화되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60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또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인 자녀 사랑을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상대적인 강점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부가 특권층의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리한 환경 출신의 자녀를 우대하는 정책을 편다면 그것은 인간이 시장에서 재능을 발휘해 돈을 벌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자녀에 대한 사랑,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 본능이다. 이러한 본능을 감안할 때 교육률은 당연한 것이고 부동산에서 학군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사실 마지막 문장은 동의가 되지만 앞에 있는 문장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본능인 건 맞아요. 저도 뭐 자녀가 있고 지휘사님도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자녀에 투자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특권층의 아이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리한 환경의 출신의 자녀를 우대하는 정책, 뭐 불이익을 주는 거는 안 되겠지만 불리한 환경 출신의 자녀에게 우대하는 정책을 주는 것은 저는 사회 공평상 맞다고 보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집안이 어려웠고요. 사실은 육사를 들어가려고 예전에 했었죠. 왜냐하면 4년이 공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한 대학교에서 제가 4년 장학생을 받았습니다. 그 4년 장학생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있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녀들에게 공평해야 되는 건 교육의 공평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어때요? 뭐 여기에서 얘기한 그 불리한 환경 출신의 자녀를 우대하는 거는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불평등을 이제 얘기하는 또 다른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해커가 지난번에 유퀴즈인가 한번 나왔어요. 화이트 해커가. 네. 근데 해커로 활동하는 그런 이렇게 활동할 것 같은 어렸을 때 그런 좀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업에서
무제한으로 거의 투자를 해준다는 거예요. 교육비도 제공을 해주고 막 그러는 이유가 얘 환경이 어려워져서 잘못된 길로? 예, 정말 해커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나름의 장치. 예, 그래서 얘가 그 가진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올바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있었던 일이? 우리나라 해커가 한 얘기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업체를 하고 있고 보안 관련된 이제 기업체를 하고 있는 CEO가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커 대회 같은 거 하면 뭐 이렇게 중학생들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약간 키다리 아저씨처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부분의 일종의 투자 같은 거는 분명히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 교육열은 당연한 것이고 부동산에서 학군의 가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보면 집값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강남. 전반적으로 보면 강남, 목동, 노원구, 상계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 지역을 나눠서 굉장히 죄송한데 돈 많으신 분들은 강남에 가고 저는 강남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뭐 나머지 중산층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육열이 높으시면 목동이나 상계동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뭐 마포도 많이 뜬다고 하는데 그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옮기는 것이 이게 그 부동산을 선택할 때 학군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그 2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학군별 집값 차이는 선진국이 더 심하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학군별 집값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다. 길 하나 사이로 갈라지는데 집값 차이는 거의 2배 달한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군별 집값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명 대학이 있는 도시 중에 발전하지 않은 도시가 하나도 없다. 교육의 중요성이 더하면 더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게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이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도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는 곧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로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학군을 고려하는 것이 포인트 중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은 재테크와 관련된 책이니까 이 재테크를 할 때 학군을 고려해서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어떤 유튜브는 그 학군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A라는 그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각 학년별 초등학교 학년별 그 반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저기 그 한 반에 몇 명이 있는지. 근데 이게 좋은 초등학교, 학군이 좋은 초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수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5개 반이고 2학년 때는 6개 반, 3학년 때는 7개 반.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학군이 좋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 글로 이사를 들어온다는 거죠. 경서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한 반에 20명, 21명. 목동에 유명한 초등학교가 모건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모건초등학교가 30명 꽉 채우죠. 한 반에 34명이랍니다. 맥스를 넘어서는데. 네. 네, 한 반에 34명이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로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니까 부동산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자가를 소유하신 분들도 몰리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거기다 대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자본의 흐름, 네, 자금의 흐름대로 쫓아가기 시작하면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20대 80의 법칙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네, 20이 어쩌면 10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살짝 이제 감성적으로 읽으면 살짝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 같이 공동체의 삶을 살자는 생각인데 그래도 나는 좀
그 노년에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고요. 20의 끄트머리로라도. 그러니까 20의 끄트머리라도 21%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문구인데요. 291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능대로 산다. 가난하게 사는 게 제일 쉬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본능대로만 살면 저절로 가난하게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수가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왜 이렇게 우울하게 읽으세요? 그래.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부자가 아닌 지한이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아픈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상무님은 뭔가 그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네. 그 재테크를 위한 뭔가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가난을 선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택한 건 아니죠. 물론 제가. 가난하진 않지만 가난을 선택한 건 아닌데 누구나 다 가난을 사실 선택하진 않죠.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살기는 했어요. 사실 저는. 네. 왜 그래? 네? 진짜. 그래서 뭔가 그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부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불만을 갖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격도 없거니와 남이 가진 부를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작년부터는 뭔가 세대의 흐름이 바뀐 것처럼 디지털이 막 붐을 이룬 것처럼 부에 대한 붐도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서 뭔가 다들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듭니다. 주말에 시간이 되면 아들내미가 6살이잖아요. 이제 아들내미를 데리고 이제 집 옆에 타임스퀘어가 있으니까 제가 영등포에 살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교보문고를 데리고 가요. 뭐 책을 사든 안 사든 그 교보문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베스트셀러 보잖아요. 베스트셀러의 100권 중에 정말로 99권이 재테크 책이에요. 99권이. 그 재테크는 미래 예측책 뭐 이런 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미래 예측도 다 재테크와 관련된 미래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나 한 10년 전만 해도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를 가게 되면 한 반은 순수문학, 예를 들면 소설, 태백산맥, 뭐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었던 아리랑,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중심에 서 있었다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재테크 책이에요. 이 사회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쏠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는 봅니다. 자, 매우 좋은 책이고요. 그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거나 방향성에 관련돼서 고민을 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그 경자인이 보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량적 평가 지사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종합 서평은 저는 선택적 필독서로 권장도서입니다. 좀 그러니까 재테크를 하기 위한 어떤 정확한 방법이나 이런 게 쓰여져 있는 책은 아니고 약간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책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미와 흥미성에 있어서는 장모님은 이제 엄청 재밌다 그러셨는데 저는 넘치는 재미가 있다 정도입니다. 네, 재미는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굉장히 있는 책이고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유연성 면에서는 아주 유용한 거는 맞습니다. 부동산과 주식과 관련되어서 둘 다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책이라서 유용성 면에서 아주 유용했고요. 난이도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또 이분이 약간 그 블로그랑 카페 뭐 이런 거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쉽게 글을 해석해서 쓰시는 그런 분으로도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읽을 수 있는 난이도는 좀 낮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성비도 아깝지 않고요. 경제적인 자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 같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라운스톤 우성님이 쓰신 부의 인문학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슈퍼리치 서재에서 찾아낸 부의 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부자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